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스프링 부트를 MVC 패턴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DB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화면 템플릿을 통해 출력해줘야 합니다. DB 관련 설정은 나중에 다루고 이번 시간은 템플릿 설정만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포조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서블릿 엔진이 필요하고 별도의 웹 디렉토리 구조도 필요로 하는 JSP보다는 자바 리소스 자원으로 사용되는 타임리프가 보다 사상에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SP를 사용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우회해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JSP를 사용한다면 자카르타 2의 서블릿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고 스프링 부트로 개발한다면 타임리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JSP가 현업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선호도가 여전히 높으므로 JSP를 템플릿 엔진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다룬 후 타임리프로 바꿔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JSP 템플릿을 위한 디펜던시즈를 설정하겠습니다. JSP는 템플릿 자체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톰캣 같은 와스에서 JSP 엔진으로 처리됩니다. 톰캣의 JSP 엔진이 제스퍼입니다. 톰캣에 임베디드 되어 있는 제스퍼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겠습니다. 어차피 톰캣의 JSP 엔진이 사용되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JSP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톰캣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P는 컨텍스트 패스를 위한 자체 지원도 제공하므로 컨텍스트 패스를 고려해서 개발했다면 하나의 와스 위에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 통합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와르 패키징으로 배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빌드.gradle 파일의 와르 패키징을 위한 설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컨텍스트 패스를 고려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르 패키징으로 배포하면 단순히 접속 주소만 컨텍스트 패스로 인해 길어질 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모아서 실행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와르 패키징을 위한 설정을 추가하지 않고 자르 패키징 상태 그대로 개발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설정은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혹은 application.yaml 파일이 사용됩니다. YAML 파일이 계층 구조로 설정함으로 더 직관적입니다. YAML로 바꾸겠습니다. 프라퍼티즈 구문을 YAML 구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프라퍼티즈 파일이었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탭 4칸 설정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YAML은 2칸 들여쓰기로 계층을 구분해야 합니다. JSP 환경에 맞게 뷰 파일의 위치와 확장자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톰캣 같은 와스 위에 얹어 실행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와스 위에 얹어서도 실행할 수 있다 보니 컨텍스트 패스 설정 역시 지원하나 스프링 부트를 단독으로 실행한다면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 통합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템플릿 엔진에서는 컨텍스트 패스를 자체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불필요한 설정입니다. 그러나 템플릿 엔진을 JSP로 사용한다면 톰캣 같은 와스 위에 얹어 실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와스 위에 얹어 실행한다면 컨텍스트 패스를 고려해서 개발해야 하나의 와스에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 통합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발할 때는 상관없으나 배포할 때는 와르 패키징이 가능하게 빌드.gradle 설정도 바꾸어 주어야 톰캣 같은 와스 위에 얹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adle.build 파일의 변경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로 인식을 못함으로 재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인덱스 페이지를 위한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적어주면 MVC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로 인식됩니다. get로의 요청에 대해 처리하려면 get 매핑 어노테이션을, 포스트 요청에 대해 처리하려면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면 되고, 구분 없이 처리하려면 request 매핑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슬러시 요청 처리에 대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받겠습니다. 플랫폼 스트링은 리퀘스트 파라미터로부터 넘어온다는 것을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안 넘어와도 허용하고, 그때의 값은 스트링 부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바인딩할 모델 객체도 받겠습니다. 모델의 값을 담으면 뷰 템플릿으로 데이터가 바인딩됩니다. 이제 뷰 템플릿 아이디를 리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리소시즈 디렉토리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들도 관리하는데, JSP 엔진은 무조건 별도의 웹 app 디렉토리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리소시즈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웹 app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yaml 파일에서 뷰 프리픽스로 설정한 슬러시 웹 inf 슬러시 템플릿은 웹 app 디렉토리 내에서의 경로입니다. 해당 경로의 index.jsp를 생성하겠습니다. 바인딩된 값을 EL 구문으로 타이틀에 출력하겠습니다. 바인딩된 값을 바디에도 출력하겠습니다. JSP는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객체를 통해 서버 정보도 출력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면 대시보드도 같이 설치됩니다. 스프링 스파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라이브 인포메이션 적용을 위해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를 활성화할지 물어봅니다.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를 활성화하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 라이브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적용은 build.gradle 파일에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를 디펜던시즈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진행상 어수선해지고 본주제에 집중에 방해가 되므로 이 영상에서는 설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의 대시보드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었지만 최근에 약간의 이슈가 발생해서 실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툴즈도 실행되는데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서 실행되어 화면을 가립니다.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VC 패턴에 의해 JSP 템플릿이 잘 실행되었지만 한글이 깨집니다. 요즘 플랫폼들은 기본 인코딩이 UTF-8이지만 자카르타 2는 오래된 자바 2를 계승한 플랫폼이라서 UTF-8이 기본 인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출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JSP 파일 상단에 JSP 지시자로 컨텐트 타입의 UTF-8을 선언해 놓으면 한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JSP 파일마다 일일이 모두 해당 JSP 지시자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JSP 지시자 구문이 스크립틀릿 기반의 화살괄호와 %구문 안에 적어주어야 해서 모던하지 못하고 이질감이 듭니다. 자카르타 2라면 web.xml 파일에 설정하면 해결되지만 스프링 부트는 포조를 표방하기 때문에 와스에 의존적이지 않아서 web.xml 파일에 설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스프링 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를 상속받아 구현해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를 상속받겠습니다. 자카르타 2에서 web.xml 파일에 설정했던 내용을 자바로 구현하겠습니다. 솔직히 web.xml 파일에 설정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성가십니다. 설정은 언제든 쉽게 변경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드코딩되는 느낌이 들고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잘 파악도 안 됩니다. 포조라는 사상에 매몰된 느낌이 듭니다. JSP 템플릿이 스프링 부트가 생각하는 포조와는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이를 강요하고 맞추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의 대시보드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면 원래는 소스가 변경되면 자동 감지되어 라이브 리로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용 중인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리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재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글이 안 깨지고 제대로 보입니다. JSP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카르타 2에 최적화된 JSP를 굳이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려면 추가 설정들을 번잡스럽게 자바로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템플릿 엔진을 타임리프로 설정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고 서블릿에서도 타임리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추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타임리프에 대한 주제에 앞서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의 이슈에 대해 먼저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